네,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. 조금 전이죠. 6시 지금 10분 37초 지나가고 있는데 방금 전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. 역대 가장 늦은 대선 19일 만에 만남인데요. 지금까지 이어진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.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주말 사이에 협상이 급물살 타면서 오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됐습니다. 이 형식도 사실상 애초에 생각을 했던 건 오찬이었는데 만찬으로 형식도 바뀌었죠. 네. 이 성사된 배경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어쨌든 뭐 만찬으로 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네네.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렇게 오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이견들이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네,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이렇게 회동이 성사된 걸로 보면 아마 오늘은 뭔가 의견들의 어떤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네. 오늘 뭐 만찬 회동 이후에 합의문이 발표가 될 수도 있다. 여러 가지 관측들,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이슈가 참 많습니다.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언론을 도배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.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, 뭐 코로나 추경 등등 참 많은데요. 어느 정도 의제, 뭐 정해진 건 없다고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? 뭐 그동안 나왔던 것들,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뭐 사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다만 네. 그 사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견이 잔존하면 아마 굳이 얘기는 발표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것보다는 아마 코로나 추경이라든가 당장 이렇게 큰 이견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이렇게 협의를 끝내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. 네. 또 당선자 입장에서는 집무실 이전이 그래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잘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을 보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집무실 이전 부분은 이제 안보 상황하고도 너무 직결된 거고 청와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합의문이나 이런 데는 담지 않고 그냥 비공개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시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그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걸 보면, 원래 그 취임식 하면서 바로 용산으로 이전을 하기를 원했지만,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 안보 공백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방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일정들하고 겹치면서 네. 국방부 이전 시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다. 용산으로 바로 네네. 이전하는 것이. 그래서 네. 이제 출퇴근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늦어지는 부분들의 그 선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. 네. 잠시 후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만,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그리고 윤 당선인의 지지율 골든 클로스가 이뤄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의원님. 네.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그 핸드폰에 입을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제 좀 고맙습니다. 나았나요? 네. 지금 좀 나은 것 같아요. 네, 네네네. 좋습니다. 네. 이 현직 대통령과 새로 이제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 골든 크로스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본래 대선 득표 자체가 0.7% 차의 신승이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뭐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 취임식이 이제 있고 나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다만 좀 기대했던 허니문 기간, 네. 이 기간에 보면 이렇게 국정에 대한 지지와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. 그런 허니문 기간의 바람은 잘 안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선 일성이었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네.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그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대중의 호응을 네. 생각보다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이유가 뭐 그거에 대한 당부라기보다는 네. 일단 국민적 관심사는 경제와 민생인데 그것이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이전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도 있겠지만 그 네. 이전 찬성하는 지지층들조차도 저런 이슈로 초기 동력을 너무 소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네. 그 이제 많은 걱정들이 분들이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걱정을 표현한 것이다. 반영된 국민들의 것이다. 걱정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모두 뭐 집무실 이전이나 여러 가지 다 연관된 건데 이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이 청와대 지하 벙커 대신 거기 이제 모든 우리나라 재난과 뭐 안보와 자연재해 등등 사건 사고들을 다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이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지하 벙커 대신에 버스형 이동 지휘소를 사용하겠다. 이런 입장을 네. 밝혔어요. 지금 뭐 북한 ICBM 발사 화성 15, 화성 혹은 17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지는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그 부분은 이제 집무실 이전 시까지 이제 임시로 쓰는 거니까요. 네네. 그리고 또 어차피 문 대통령께서도 외부 일정 시에는 그 이동지휘소를 가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좀 불편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 부분은 뭐 걱정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게 무리하겠는가? 그래서 좀 그것은 일단 신뢰하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지하 벙커 이미 어쨌든 구축돼 있고 이전은 이전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지하 벙커를 굳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이제 지하 벙커가 예를 들어 방송국이라면 이 버스형 이동 지휘소는 일종의 중개차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?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네네. 그래서 그것을 뭐 이렇게 이동 시에만 가동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거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죠. 네네.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이렇게 그 당선인 측에서 좀 더 검토를 하지 않을까. 일단은 어떤 그런 의지, 뭐 그런 어떤 희망, 뭐 이런 건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것은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고 그냥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. 네, 또 네.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딱 뭐 어떤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상황에 따라. 이거는 이제 네네 그것은 충분히 유연하게 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저는 이렇게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그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죠. 유영하 변호사가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할 거라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.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제 측근이라고 해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애정이 그대로 측근에 대한 지지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본인도 아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나. 그리고 뭐 지금은 아직은 이제 막 그 대구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네. 어떤 후견
대선 정치랄까요?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재개하기에는 조금 빠른 듯하다.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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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홍준표 의원도 이 대구시장 이 문제로 경선 룰 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시죠, 지금.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후원무치한 행위라고 비난을 쏟아내는데 이 상황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? 그냥 이제 뭐 공천에서 그런 감점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. 네. 다만 이제 그 감점의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좀 너무 과하다. 이런 지적들이 좀 많고요. 네. 또 하필 이제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홍 후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뭐 의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권 초의 어떤 통합 행보에 괜한 상처를 낼 소지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요. 아마 그래서 공간위 차원에서 다시 뭐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원만하게 적정한 선에서 잘 수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나저나 의원님, 이 경기도지사 안 나가십니까? 왜 안 나가십니까? 네네, 제가 뭐 이제 경기도에서 재선 의원을 했고 또 네. 제가 경기도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네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뭐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저보다 좀 더 경기도 워낙 크고 네. 해결할 게 산적한 곳입니다. 네. 여기가 뭐 대장동권에서도 보셨다시피 주택 공급위에서 홀값으로 강제 수용당하는 그런 억울한 분들 많이 계시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생존권을 투쟁하시는 분들 많고요. 네. 또 서울의 집값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중교통 이런 것도 정말 부족하고 네.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저도 그렇게 출퇴근했었거든요, 과거에. 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좀 더 역량 뛰어난 분이 나오시는 게 좋겠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선은 백병전인데요. 네네. 또 보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휘관의 역량이 탁월해야 된다. 우리 국힘 입장에서는요. 네네. 그래서 뭐 대선 주자급 정도가 네.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. 네. 그래서 나오시면 뭐 제가 지난번에 제 선거 도왔던 부산 네. 쪽에 지방 선거도 도우면서 여기 경기도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굉장히 출마를 안 하셔도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.